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위기에 강한 개발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일 플랫폼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컴퓨터 공학도 마찬가지고, 나는 웹 개발자야. 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야.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근데 프론트엔드가 동작하는 게 어디예요? 웹 프론트엔드에서. 웹 브라우저죠. 그럼 웹 브라우저에 대한 공부를 해야죠. 웹 브라우저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려면 운영체제를 잘 알아야 돼요. 왜? 운영체제 위에서 웹브라우저가 동작하니까. 그리고 OSI 7계층 같은 것도 알면 너무 도움이 되죠. 왜? HTTP 통신의 근본은 뭐다? 그 위에 있는 그 아래쪽에 OSI 7계층이 이미 있어요. 구글의 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TCP/IP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연결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HTTP 통신을 쪼개는 건 말이야. 내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해서 단순히 자바스크립트만 집중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그 웹 서버랑 어떻게 통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계산을 잘해야 되거든. 왜냐면 리퀘스트 헤더랑 레스폰스 헤더를 잘 이렇게 좌지우지하면 좋은데, 문제는 리퀘스트 헤더는 자바스크립트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웹 그 백엔드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알려면 백엔드를 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 그럼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양쪽에서 좌지우지하면서 서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서버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쿠키를 만들어서 보내면 걔네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도 쳐다보기도 편하고 웹 서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 그래서 사실 보통 보면은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자기가 웹 개발자라고 해서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해서 그것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그것만 하고 뭐 워라벨을 즐기려고 하는데, 애초에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의사들 보면 돈 많이 벌죠. 근데 거의 20대 시절을 다 갈아 넣잖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의사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개발자도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내가 좀 많은 걸 갈아 넣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약간 워라밸을 포기할 때가 있긴 있어야 돼. 왜냐면은 시간이 일정 수준 이상 지났을 때, 특히나 어마어마한 개발자들은 사실 바쁘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살다가 정말 뭐 좋은 플랫폼 하나 만들어서 큰 돈을 번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삶이 굉장히 되게 편해지죠. 그리고 개발자가 좋은 게 리스크가 안 커서. 왜냐면 내 노트북이랑 내 몸뚱아리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 가서든 언어만 통하면 다 일할 수 있거든. 심지어 뭐 해외 다니면서도 한국 회사랑 외주 계약 맺고 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장점이거든. 근데 그렇게 낭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아니 집구석에서 코딩해도 힘든 게 코딩인데 내가 뭐 발리 가가지고 코딩한다고, 아침에 웹서핑하고 코딩한다고 코딩이 쉽겠어요? 오히려 집에 세팅해 놓은 게 훨씬 좋지. 저는 많이 해보고 하는 얘기예요. 집에 모니터 막 3대 4대씩 설치해 놓고 하는 게 훨씬 코딩하기 편하고, 해외 가면 휴대용 모니터 들고 다니는데 노트북이랑 휴대용 모니터 2대로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집에 세팅해 놓은 것보다 많이 아쉽죠. 그러니까 사실 집이 더 좋기는 해. 솔직히 말하면 집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면 사무실에 내 자리 세팅해 놓은 게 훨씬 낫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뭔가 판타지를 가지고 하는 게 되게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 내가 프론트엔드만 개발해서 엄청 나는 워라밸을 느끼고 이렇게 살면 평생 살겠지. 웹 프론트엔드가 어떻게 변화할지 알고, 웹 프론트엔드가 HTML4, HTML3 이 버전대마다 얼마나 많이 바뀐지 아세요? 저는 오래 했잖아. 내가 개발 처음 시작할 30년 전을 생각해보세요. 저는 유니텍 꾸러기 막 시절에 이런 때, 그 이전에 웹이라는 플랫폼이 한국에 상륙해서 웹서핑이라는 개념 자체 없을 때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해서, 사실은 비주얼 베이직, 터보C 이런 걸로 내가 개발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걸로 프로그래밍하고 실제로 뭐 소켓 통신으로 하는 걸로만 이제 그 인터넷을 활용하는 걸 생각했지. 그래서 보면 인터넷이랑 웹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일반인 수준으로 사는 개발자들도 많아. 웹이랑 인터넷은 다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역사도 다르고 그런 것 좀 잘 아울러야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어설프게 이렇게 그냥 하는 사람들 많아. 그러다가 이제 신입들 오면은 금방 대체되는 거지. 똘똘한 신입들 많거든. 열심히 하는 신입들. 경력 막 3년 이런 차한테 10년 차가 밀리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밀리겠어? 이런 종합적인 이해가 없고, 나 프론트엔드 적당히 이렇게 해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죠, 인생이. 그래서 멀티 플랫폼을 제가 항상 추천을 하는데, 멀티 플랫폼에 대한 사람들이 뭐 전문성이 없을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니에요. 어설프게 하나만 주구장창 파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아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알아요. 예를 들면 웹브라우저에서 웹브라우저의 아키텍처를 이해하려면 스레드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아야 돼요. 왜냐면 얘네 독특하거든. 단일 스레드로 동작하면서 멀티 스레드처럼 동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 애초에 얘 자체가 웹브라우저에서 이 스레드를 관리하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웹브라우저에서 내가 코드를 짰을 때 효율적인지 아닌지 계산도 훨씬 막 빨리 하거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뭐지, 코드 하는 애들이 좋아하는 게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계산하려면 사실은 플랫폼을 더 잘 알아야 돼. 운영체제에서 얘 스레드 어떻게 스케줄링해서 보내지는지를 되게 명확하게 알면 훨씬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 자바스크립트 코드 자체가 질이 다르겠죠. 그리고 내부에 그 웹브라우저가 업데이트 할 때마다 사실 내부에 막 포함되는 게 점점 막 바뀌거든. 옛날 버전 크롬이랑 지금 버전 크롬은 안에 들어간 라이브러리 자체가 바뀌거든. 그리고 예를 들면 HTTP 뭐 4 이런 거 나오면서 HTTP 3 막 4 이렇게 막 제한하면서 탑재되는 기술 자체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되게 독특하고 되게 재밌거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아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먹고 사는 사람은, 난 심지어 웹 전문 개발자도 아니야. 근데 나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나는 사실 뭐 안드로이드랑 뭐 필요하다면 뭐 그 메타버스 쪽도 하고 막 그 블록체인 쪽도 하고 막 난 내 맘대로 하거든. 그러니까 AI도 하고 막 그런데 이거 나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신입들한테 대체되지. 저는 항상 그래요. 나는 내가 강사들한테도 항상 그랬던 게, 너네 나가서 한번 차려봐. 팀노바만큼 할 수 있나. 난 실력으로 항상 승부를 하고, 내가 그래서 항상 도태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내가 선생님으로서 가치가 없고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고연봉으로 갈 수 없다면 그거는 내 문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 한 50%는 내 문제야. 그 친구가 게을러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보통 그런 문제가 안 발생하죠. 보통은 학생들이 열심히 해주니까 다 잘 되지. 그럼 나는 이제 계속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계속 하면서 학생들이 지금 현 시대에 살아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제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이제 수업 시작하면 생각보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지금 피해의식 같은 거 좀 없애주려고. 피해의식 많은 개발자들만큼 답 없는 개발자들이 없어. 회사 가면 오히려 사장을 이해하고 사장의 편에 서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더 고연봉을 받을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 나를 다 신뢰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막 보면은 막 그냥 자기는 진짜 일 존나 조금 하고서 무슨 막 진짜 막 꿀빨라고만 해. 막 회사 가면은 뭐 강남 테헤란로에서 아메리카노 들고 또각또각 막 구두 신고 막 걷고 막 되게 멋진 샐러리맨 코스프레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강남역 안 가보고 그러는 거지. 가서 해봐라. 난 강남에서도 그렇고 강남 역사 막 선릉 이쪽에서 일 졸라 많이 해봤는데 내가 그쪽에서 하면서 내가 느낀 게 졸라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아요. 아침에 가면은 막 1,000원짜리 김밥 팔고 막 나 때 막 되게 심했어 그게. 그리고 근처에 밥 비싸가지고 제일 싼데 막 찾아가서 먹고 막 그랬어. 그 이상한 판타지 가지고 개발자 시작하니까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장기적으로 아키텍트로 가는데 유리하게 가려면 멀티 플랫폼으로 가야 돼. 여러분이 이제 40단 중반 막 후반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뭘 원하냐면 관리랑 방향 설정을 되게 원해. 왜냐면 회사 입장에선 비전문가들이란 말이야. 일반인들은 그런 개발적으로 이걸 명확하게 관리해줘서 큰 문제가 안 생기게끔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해. 그런 사람들은 보통 숙련된 사람들을 원하죠. 근데 이 숙련된 사람들이 여러모로 뛰어나야 되는 거지. 근데 보통 이제 음악 쪽에 가면 지휘자는 소리 내는 것도 배우는 사람도 있고 막 합창 지휘자들은 그래서 모든 성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막 예를 들면 소프라노가 소리 내는 거에 대해 되게 이렇게 생각하고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은 악기를 다루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합창 지휘 하시는 분 봤는데 그분 보면은 이제 소리 내는 것도 하지만 피아노부터 정말 많은 악기들을 다루면서 모든 걸 컨트롤을 하시더라고. 그만큼 이제 이게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돼. 좋은 아키텍트로 성장하는 이유는, 아키텍트가 돼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이 경력이 많고 경험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해주길 많은 사람들이 원해요. 그게 문제인 거야. 숙련된 사람들이 그걸 해줘야지. 왜냐면 한번 결정하면 바꾸는데 정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숙련된 개발자들한테 끌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걸 하려면 철학이 있어야 돼. 기술 하나 볼 때도 철학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철학이나 생각 이런 게 중요한데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남들이 이렇게 뭐 가면 우르르 몰려가는 거야. 저 사람이 저거 왜 쓰는지 몰라. 난 리액트 JS 맨날 설명할 때도 얘네는 애초에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나 이게 페이스북 보면 가운데 컨텐츠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거기 계속 도움을 다시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라는 건데
근데 그거를 다시 그려줘야 되니까 얼마나 그 전체 리로드를 하면 정말 얼마나 이게 안 좋아요. 리소스 낭비가 이미 있는 건 활용을 해주는 게 좋은데 리소스 낭비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고 시작이 된 거거든. 그래서 막 그런 부분도 정작 본인들은 그런 페이지가 없어. 근데도 그냥 무지성으로 그런 기술 막 쓰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키텍트로서 인정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냥 많이 쓴다니까 그냥 쓰는 서비스들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 막 보면 내가 아키텍트, 나는 교육자야 기본적으로. 근데 교육자보다 더 아키텍트적 역량이 떨어진다는 건 그것도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모든 기술 선택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되려면 많이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프론트엔드를 시작하든 백엔드를 시작하든 뭐 안드로이드를 시작하든 경력이 막 10년 막 15년 20년 되잖아. 그러면은 사실은 회사에서 진짜 많은 것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길 바라는 거지. 회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의 연봉이 비쌀 거거든. 그러면 연봉 대비 예를 들어서 프론트엔드라고 해봐. 그러면 뭐 한 3년 4년 되면 쓸만하거든 개발자들. 근데 그런 개발자들 3명 뽑는 것 대비 여러분들 1명 뽑았을 때 그 3명보다 여러분들이 프론트엔드만 했을 때 그 아웃풋이 좋을까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물론 엄청난 생산력을 가진 개발자라면 괜찮겠죠. 좀 신중한 면도 있고 그러면 좋겠지만 보통 그 정도의 야물딱진 개발자는 아키텍트적 역량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외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보통은 문제가 안 생길 정도가 되니까 결국에는 임원진으로 가거든. 그래서 확률과 통계로 보자는 거지. 내가 회사에서도 보면 어떤 개발자들 보면 저는 리더는 별로고요. 저는 그냥 개발만 할래요. 이런 개발자들 꽤 봤거든. 근데 그런 개발자들 치고 진짜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그렇게 연봉이 높기가 힘들어요. 결국엔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다니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비교적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글쎄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입니까? 그냥 태어난 김에 대충 사는 거? 요즘은 그게 힘들어. 왜냐면 경쟁이 심하거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거든. 많은 사람들은 많이 포기할 건데 그 천상계에서는 엄청 경쟁이 심할 거거든. 둘 중 하나야. 그 경쟁에서 그냥 도태돼서 그냥 일본 사토리 세대처럼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냥 여행도 가지 말고 그냥 제일 저렴한 것만 먹으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던지. 일본 사토리 세대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되게 불쌍해. 우리도 그렇게 될 거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지금도 벌써 뭐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세대들이 엄청 많아지잖아. 일본이랑 똑같아. 그러면 여기서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너무 아깝지 않아요? 나는 항상 그런 생각 하거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물론 모든 인생이 내 마음처럼 되지는 않았어. 나도 살아보니까 정말 힘든 게 많았는데 그래도 내가 한번 파이팅 해보고 싸우고 뒤지게 맞아보고 피 한번 터지고 이렇게 해보고 난 다음에 학을 뗀 거면은 나는 별로 이렇게 후회가 없더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사에 좀 그렇게 좀 파이팅 넘치게 살게 되는 것 같고 우리 학생들도 그걸 본받아서 다들 뭔가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나 어려운 공부 있으면 하다가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잘 해내요. 그게 나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래서 게으른 개발자들이 올라가서 큰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 견제만 하지. 그 사실 신입들한테 견제할 정도면 얼마나 찐따 같은 거야. 근데 그것도 경력자가. 그런데 실제로 되게 많다는 게 문제지. 조금 연봉이 높다거나 조금 그러면 정치질하기 바쁘지. 근데 다른 분야는 몰라도 개발자 분야는 걔네들이 정치질하고 그러면 실제로 대기업에서 정치를 해서 올라간 사람이 있긴 있대요. 근데 있는데 그것도 특별하게 정치질을 잘하는 거겠지 뭐. 근데 굳이 뭐 한 곳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그렇게 필요 없거든. 개발자는 내가 능력 있으면 얼마든지 휙휙 이직하기 되게 편하고 내가 구도 만들기도 쉽고 창업할 때도 내 몸뚱아리 하나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고 노트북이랑 뭐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실 되게 가능성이 많고 제일 안정적인 직업이라 생각하거든. 물론 일이 힘들지만 뭐 그것만 제외하면. 근데 뭐 의사들도 일이 쉽겠어? 그냥 그런 생각 하거든. 사실 쉬운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살다 보면 꿀 빨고 쉬운 일은 별로 없어.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해도 오래 못 가. 오히려 진입장벽이 탄탄해서 남들이 나처럼 하려면 쫓아오기 힘든 걸 만드는 게 되게 좋지. 그 전국에 이런 컴퓨터 관련 학원이 막 최소한 1000개 이상은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같은 결과가 안 나오잖아.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진입장벽이에요. 이런 연봉을 설계하고 이런 개발자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지. 이게 아키텍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로 갈 거냐 이거지. 학원에서도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향인가, 어떻게 해서 부작용이 없는가, 어떻게 하면 고연봉으로 가는가, 이게 기술 선택의 핵심이거든. 그래서 그걸 제가 하고 있으니까 팀노바에서는 좋은 결과 나오는 거죠. 왜냐면 여기엔 다 철학이 있거든. 그리고 교육적 근거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단순히 쟤네 그냥 뭐 오래 가르치네, 이 오래 가르치면 무조건 잘한다, 그렇게 따지면 4년제는 4년 가르치는데 왜 못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 다 연봉 5천 이상 아니잖아. 취직 못하는 애들도 되게 많고.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교육이 효율적인 거야. 그래서 위기에 강한 개발자가 되려면 무조건 단일 플랫폼 하지 말고 멀티 플랫폼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코딩할 때 좀 상대 포지션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그러면 공부를 못할 수가, 그러니까 개발을 못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이상까지 올라오면 그 다음부터는 전 세계 어딜 가든 1인분 이상 하는 것도 하는 건데, 근데 내가 이렇게 다 해보니까 진짜 팀노바 졸업생들 보면 말도 잘하고, 그리고 뭐 할 때 징징대는 게 없어서 너무 좋아. 내가 그러지, 요즘 여자들 되게 위험하다고. 왜냐면 이제 남자의 직업을, 여자 직업이 서비스직이 되게 많잖아. 그러면 점점 이제 여성들의 직업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업무 자동화로 바뀌잖아. 키오스크라든지 심지어 여성들이 많이 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어. 그러다 보면 이제 남자 직업까지 다 넘보는 상황이 되는 거야. 남자 직업 여자 직업은 없지만 남초 현상인 직업은 있지. 그쪽으로 다 넘어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경쟁이 더 심화될 거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진입장벽 명확하게 안 하면 오래 못 가요. 근데 내가 만든 이 설계대로만 하면, 내가 이게 말한 것처럼 단일 플랫폼 하지 말고 좀 힘들더라도 여러 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아키텍트 진짜 경력 한 10년 이상 됐을 때 진짜 간지가 잘 흘러요. 그런 개발자랑 얘기해보면 너무 재밌어. 그리고 기술 선택할 때 남들 그냥 따라하지 말고 왜 페이스북은 리액트를 만들었는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요. 문서 안 보잖아. 문서 좀 봐라. 좀 가면 보면은 거기서 첫 단락부터 봐라. 왜 어떤 배경으로 이게 나왔는지를 한번 봐요. 막 어설프게 책 같은 거 보지 말고 차라리 문서를 봐, 문서를.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